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집.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집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예부터 한국에는 제사는 정성이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이 말처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는 제사 음식. 이 또한 후손들이 직접 만든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은 모두 옛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전통 음식들. 고춧가루, 마늘 같은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고 음식에 진한 색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귀한 음식을 담는 제기 또한 소중히 다루는 것은 기본. 특히 놋그릇은 여러 제기 중에서도 특별하다. 이 놋그릇은 몇 년이라 그럴 것도 없이 뭐 오래 쓰죠. 수십 년 쓰죠 이거. 지금 앞으로도 이게 수십 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대부분 몇 대를 물리는지 모르죠. 몇 대를 물리지 이거는.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남녀의 역할은 분명하다. 남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을 손질한다. 그 외 대부분의 준비는 집안의 며느리들, 여자의 몫이다. 예부터 격조 있는 양반 가문으로 잘 알려진 학봉종가.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조선시대부터 널리 퍼졌던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학봉 가문이 터를 잡고 있는 이곳 안동지방은 예로부터 한국에서도 종가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사용하는 아궁이. 아궁이는 취사뿐 아니라 난방의 기능까지 하고 있어 한국 전통 가옥에선 무척 중요하다. 한옥집에 잠을 자면은 몸이 가벼워요. 우리는 나는 우리 집 한옥집 불때가 자면. 예.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 불때가 자면 이웃 사람도 놀러도 오고 그래. 찜질방이라. 부엌 한 곳에서 불을 떼면 근처 몇 개의 방들이 따뜻해지는 한국 최초의 중앙난방 시스템. 이것이 바로 온돌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록이 남아있다는 한국의 온돌은 바닥 난방으로는 인류 최초로 본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나 모닥불과는 달리 연기가 나지 않고 열이 새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이고 우수한 난방 방식으로 손꼽힌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방바닥 밑으로 연기가 지나가서 굴뚝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뜻한 열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연 현상에서는. 그리고 뭐 불꽃도 그렇고 열기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모두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연기가 구들장을 데우면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고 한면으로는 열을 충혈하면서도 방 안으로 열기를 발산해서 방 아래 부분부터 뜨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위로 쓱 열기가 상승하고 또 천정 부위 부분에서 식어지면 다시 내려와서 방바닥 부분에서 다시 가열이 돼 가지고 올라가고, 이 순환 원리가 자연 원리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연기에서 열기만 쏙 빼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기와집. 이 말의 의미는 집을 짓는 재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벽과 바닥은 황토로, 기둥과 문, 마루바닥, 지붕의 받침목 등 가옥의 기본 골격들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한옥 그 보수용으로 지금 와 있는 그 나무 목재 그 자재입니다.
지붕을 받쳐주는 그런 용도로서 석가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우리나라 그 전통에 나오는 그 적송이나 그 소나무죠. 나무와 함께 한국 전통 가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 바로 황토다. 요즘 아마 황토흙 이렇게 그 유행이 하는데 이렇게 벽이 황토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 상당히 그런 난방 시스템이나 또 냉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름에 덥지 않고 또 겨울에 춥지 않고 이렇게 그 상당히 옛 어른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슬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 일반 양식보다는 이 풍습에 너무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운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도 좋다 그러고 그런. 기와집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기와는 원래 부의 상징이었다. 맨 처음 중국에서 도입돼 궁궐이나 큰 건물의 지붕에 덮기 시작했다는 기와. 이후 흙을 구워서 만드는 기와의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민층까지 보급됐고 그 기술은 일본에까지 전해진다. 자연에서 나는 흙과 나무 이런 부분으로서 모든 그 주거 생활이 그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강에서는 아주 그 좋죠. 기와집 내부의 생활 공간은 남녀에 따라 신분에 따라 구별이 확실하다. 집안의 안주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 사랑채는 남자 주인이 기거하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공간으로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어른이 자녀를 교육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옛법에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갈수록 남자는 방에 거치하고 여자는 그 안방에서 거치하고 이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로 알고 컸어요. 옛날 그 우리 생활 구조가 남자와 여자는 우선 그 제사에 같이 참석하는 뿐만 아니고 생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밥도 그 남자는 별도로 차려가지고 사랑으로 가져가고 여자들은 안에서 같이 먹고 아마 저도 가깝게 저 기억에 어머니 아버지가 한 방에 같이 주무신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사랑방, 여자는 안방. 그게 뭐 저가 어떻게 태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저뿐만 아니고 옛날에 4대 부가에는 다 그래 됐대 그죠. 잠자리도 전부 따로 밥도 따로 전부 다 그래 돼 있고 그 당시에는 해도 왜 이 하인들 뭐 승들이 많은데 무슨 다 지켜보니까 아마 그걸 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생활이 남녀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온 종갓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 집안 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안방, 뒷방 또는 아랫방, 윗방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그 방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불과의 거리를 가지고 우선 기본으로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궁이에 가까운, 그러니까 부엌에 가까운 방은 아랫방, 또 그 한 칸 건너 있는 것은 뒷방 또는 사랑방 또는 뭐 건너방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 난방 방법이 우리 좌식 문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좌식 문화, 그러니까 방바닥에 밀착된 생활에서는 방바닥이 그때그때 기능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밥상 갖고 오면 식당이 되고 바느질하면 가사실이 되고 또 잘 때는 침실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불이든 밥상이든 많은 것들이 전부 접어서 치우게 돼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방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중성적이고 목적이 중성적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변화해서 가변적이고요. 그리고 또 다목적적이고. 시간이 갈수록 제사 음식 준비도 점차 활기를 띠어간다. 조상을 위해 정성껏 마련하는 제사 음식. 하지만 그 재료들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위주로 준비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안동 지방에서는 제물을 뵐 때 반드시 생고기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어, 고등어, 방어, 상어, 그 다음에 조기,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그 다음에 맨 위에 달. 각종 육류와 어류로 맛을 낸 음식들. 선조 때부터 준비해온 화려한 음식들은 양방 가문 중에서도 지체 높은 학봉 가문의 명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꼬박 하루를 매달리고 나서야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난다. 음력 8월 15일 대보름, 추석 명절. 아침부터 사랑채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십 명의 종가 후손들로 북적댄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옷을 갖춰 입고 예를 갖추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관당하시고 올라가도 날이 돼가지고 못해. 집안의 어른은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고 차례를 올릴 준비를 시작한다. 산소는 그럼 발견 다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함께 사당으로 향한다. 정성껏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조상님께 올리는 순간 음식을 대하는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음식을 제단 위에 올릴 때는 몇 가지 특별한 법칙을 따르는데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붉은 음식은 동쪽에, 백색 음식은 서쪽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후손들은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상을 추모하고 가문의 번영을 기원한다. 이렇게 수십 명이 단체로 진행되는 제사는 이미 한국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지만 제사는 종가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제사 음식은 제단에서 내려와 후손들의 밥상으로 향한다. 제사가 있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후손들. 그때마다 이곳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의 정을 느끼고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된다. 가보면 누가 사랑해 누가 들어갈 거야. 여기는 이제 제사를 다 모신 다음에 이 자손들이 모여서 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 음복이라는 게 어떤 거죠? 외국인들 찾는 거?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차례 지낼 때 지냈던 그 술하고 음식을 같이 이제 나눠 마시는 거죠. 집안의 여자들은 또다시 바빠졌다. 살아나갈 거예요. 사랑해요. 노래만 나가면 되나? 아직 가려고 또 수십 명이나 되는 가문 사람들의 식사 준비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이루어진다. 바쁜 하루였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하다.
즐겁네요. 허리는 안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다. 누구한테 무슨 허리가 아프겠어요? 남자 손님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은 사랑채와 연결된 대청마루.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은 사랑채에서 상을 받으신다. 예나 지금이나 학봉 가문의 후손들은 옛 기와집이 그어놓은 선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대부분이 핵가족으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둘러앉아 함께 의식을 치르고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남자들이 사랑채에서 큰 상을 받아 식사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자들은 안채에 모여 따로 식사를 한다. 떠들썩하지도 격식을 차리지도 않은 여자들의 식사는 단촐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남자와 여자를 엄격하게 분리했던 기와집. 사람들은 그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래 이어왔다. 사람과 집, 한국인과 기와집은 그래서 잘 어울린다. 중국 푸젠성의 난징. 이곳에는 독특한 형식으로 중국 건축의 정수라 불리는 집단 가옥이 있다. 오랜 역사의 흔적을 안고 있는 곳에서 만난 거대한 가옥, 중국의 토루다. 푸젠성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토루는 보기 드문 형태의 전통 가옥이다. 원형의 높은 외벽,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토루의 외형은 아주 독특하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지는데 마치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3층 높이, 견고하게 다져진 원형 마당, 그 한가운데 공동 우물이 있다. 나무 계단을 오르면 2층은 좁은 복도로 연결된 창고들이, 3층에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곳의 역사는 약 600년. 정방형의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중국의 전통 가옥들과는 달리 토루는 유일하게 원형을 띠고 있다. 그런 형태는 주민들의 거주 형식까지 독특하게 변화시켰는데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1층의 부엌, 2층의 창고, 3층의 방까지 한 칸씩 3층이 한 가구의 생활 공간이다. 그런데 이곳의 촌장은 건축의 기본 원리만큼은 중국의 전통 사상을 따랐다고 말한다. 음양 오행설에 따라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했을 때 나타나는 정방형의 모양. 이렇게 보면 토루는 영락없는 중국의 전통 가옥인 것이다. 主要这个土楼是一种防御性，它产生在明代，因为这个沿海地区嘛，就有很多那个什么抢劫啊这样子的。然后这个族的人呢，他们就用这个土楼这种形式嘛，就是它的防御性比较强，而且呢，它居住的比较集中啊，防御性又非常强。然后从一种这个非常就是当地人他非常习惯的一种居住方式吧，就这么延续下来了。 중국 북부 지역의 전쟁을 피해 이곳으로 정착한 주민들인 객가인. 하지만 타지 사람들을 배척하는 원래 거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약탈과 침략에 대비한 요새 같은 집이었다. 튼튼하고 높은 집, 그 형태는 흙이 있어 가능했다. 이 지역의 황토는 점성이 강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높고 튼튼한 요새를 짓기 위한 훌륭한 재료가 되었다. 它这个夏天呢，它是外面的气候跟里面的气候肯定不相等，啊，底楼里面的气温相对会高，那是肯定的。那这样子的话呢，它这个气流要起到平衡。我刚才讲了，它就外面的冷空气跟里面的热暖流互相调剂。那如果夏天在这个大门口坐下来，它一阵一阵的风啊，一直从这个大门口往里面穿，就造成了呢，里面就凉了。它气流一直在循环，啊。那冬天呢，因为它这个土墙一直在吸热，大量的吸热，啊，所以它这个气温呢，里面呢，它不会寒冷。 토르에서 가장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바로 사당. 특히 황씨의 집성촌인 이곳에서 한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당은 조상 숭배의 공간이자 종교적 의식의 장소로 중요하다. 가축을 기르는 것도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중앙의 원형 마당은 객가인들의 주 생활 공간이 된다. 천년 전 객가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지형이 험한 척박한 땅. 하지만 그들은 힘을 합쳐 땅을 일구고 생활터전을 마련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当时呢，主要是你山里人主要是靠山。我们的传统工艺是搞竹编的，竹编。那现在呢，这些新人基本上都差了。所以目前呢，就是搞竹编的人都到外地去了。办竹器厂还有打工的，在本村里面呢。 他是靠种粮食供应自给，还有种茶，其他的果树有一部分。 객가인들의 생업은 주로 농업. 특히 쌀은 중국에서도 덥고 습한 지역인 이곳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기도 하다. 주식이 되는 쌀 이외에 이곳엔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대나무. 예부터 이곳에는 대나무 껍질로 여러 가지 공예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돗자리. 17살, 14살 학생인 아이들도 오래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다. 我爸妈还有奶奶和3个妹妹。那个平时家里都谁在家？我奶奶大部分，如果说没干活，就是我奶奶大部分在家。爸爸妈妈都上哪儿了？到外面去打工。 后悔了吧？养这么多孩子，别弄自己累得要命，还睡这么觉。 다음 날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둘째 예엔이다. 제법 능숙해 보이는 모양새가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다. 오늘 반찬은 두부조림.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가 어제 조금 남았다. 소박한 아침 식탁.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녀 빠듯한 살림이지만 부모 대신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는 끼니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논밭. 평생 땀을 일구며 살아온 할머니는 벼를 재배하고 바나나를 키우며 손주들을 먹이고 교육시켰다. 비록 자급자족의 수준이지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할머니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 这个只有种稻子养一场鱼，其他没有种什么，不会剩下很多钱。就一个儿子和一个媳妇去出门打工啊，不赚很多钱。 갑자기 내리는 비에 일이 일찍 끝난 할머니. 오랜만에 근처 사찰에 들렀다. 때묻지 않은 소박한 사람들. 무엇을 빌었을까? 赚钱嘛啊，跟阿妹也有赚钱。 비가 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든다. 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모인 자리. 흔치 않은 기회에 마을의 최고 어른이 직접 나섰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연주. 얼후 연주가 시작되고 어느새 구성진 가락이 절로 나온다.因为住在这边，交通各方面，它相对跟城市相比，那差太多了。但是我们这个村庄一天有3部的车通往县城，走路比较不方便，崎岖的山路。但是呢，他习惯了，走这个崎岖的山路也是一个人生的享受，一个锻炼。 거칠지만 소박한 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이 더욱 정겹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중국의 전통 가옥 토르. 이곳의 사람들이 욕심 없이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일본에서 가장 특별한 전통 가옥을 만날 수 있는 곳. 독특한 양식의 지붕들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형 오기마치 마을이다. 이곳의 가옥은 그 지붕 모양이 마치 두 손을 합장하듯 생겼다 해서 합장을 뜻하는 가시오 가옥이라 불리는데 그 역사만도 무려 200년이다.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해온 가시오 가옥. 하지만 내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독특한 모양의 가시오 가옥이 점차 알려지면서 이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숙박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こういうふうに台所ももともとここにありましたけど、なんていうの、近代的な台所じゃないので、ネズミはおる、ゴキブリはいる。暗くて嫌だったんですよ、ちっちゃい時。で、合掌造りには住みたくな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今は考え方は違います。子供の頃だから。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 일본 전통 가옥의 가장 큰 특징인 다다미도 물론 그 중에 하나다. 다다미는 접다, 겹치다라는 뜻의 일본어 다다무에서 변형된 말이다. 습하고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을 엮고 그 위에 덮개를 씌워 방바닥에 깔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됐는데 처음에 방석 정도의 크기였던 것이 16세기경 바닥을 모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오늘의 다다미는 기계와 규격화된 공정으로 제작되는데 다다미의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간단하다. 집단을 압축해서 만든 몸체 토코와 그 덮개인 이구사. これ床っていうんですけど、畳の床、中の藁でできた部分はもう30年も40年も持ちます。ただこのいぐさの部分がそうですね、5年に1回ぐらい裏返ししたり取り替えたり、はい。 일본의 독특한 주거 문화 다다미. 예나 지금이나 일본인들의 좌식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다다미는 전통 가옥에서도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로 손꼽힌다.現在のようないぐさのですね、織り込んだ形になったのはもう平安時代の頃からですね、大体そのぐらいからなってきまして、で当時はですね、その畳というものは選ばれた身分の高い方しか使えないものでした。 200년이 넘도록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오기마치 마을의 가시오 가옥.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해도 초가집이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비밀은 바로 이로리에 있다. 난방 겸 취사를 위한 화로인 이로리. 이로리가 가진 비밀은 무엇일까? ここは先ほどのいろりの煙、この下がいろりなんです。このいろりの煙が重要なんです。このいろりの煙によってこの木とかこの縄が腐らないように防腐剤の役目をしてもらう。ですから我が家は真夏もいろりを使っております。もちろん蚊取り線香じゃないですけど、虫も殺してもらうと。そういう意味で大事なのはこのいろりの火です。あれで殺虫剤、防腐剤の役目をしている。そういうためにこのいろりがあるわけです。 가시오 가옥의 지붕은 양쪽 면으로 경사를 지며 책을 반쯤 펼쳐놓은 듯한 모양의 맞배 지붕 형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붕 양쪽 면의 경사가 60도가 넘을 정도로 가파른 것이 특징이다. これはですね、工業用住宅といいますか、中で
2階でですね、養蚕をしておりました。ですから広いスペース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通気性とか、それから屋根雪ですね。屋根雪が非常に積もるものですから、それをうまくこう下ろすためにですね、こういう形状になっております。 눈이 많은 산간 지역인 탓에 겨울에 한 번 눈이 내리면 3, 4m씩 쌓이는 것은 예산일이다. 그래서 이곳의 가옥은 늘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파른 경사의 맞배 지붕이다. 지붕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못 하나 박은 곳이 없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자연 순응형 구조다. 一番重要なところはここだと思います。これはこの母屋の上にこの屋根がただ乗ってる。 갑작스러운 폭설로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도 주민들은 양잠을 하며 겨울을 나곤 했다. 1960년대 이후 이젠 그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이전까지 양잠업은 오기맞지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질 좋은 견사 생산지로 유명했던 이곳의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 모습을 재현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놀라운 수준인데, 바로 지붕가리. 오기맞지 마을의 지붕가리는 그야말로 놀랍다. 昔から、大勢の人で、助け合いでですね、屋根拭きとかをしてきました。今でも屋根拭きに大きな合掌造りの屋根拭きは、助け合いでね、地区住民が大体集まって300人ぐらい集まります。そして共同作業でその家を守るんやと、そういうふうに、保存しておりますけどね。 30년에서 길게는 50년마다 이루어지는 지붕가리. 몇 년에 한 번씩 지붕가리가 있을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인다. 동원된 일꾼들만도 수백 명.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한쪽 지붕이 끝난다. 한 가옥의 지붕가리를 위해서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꼬박 이틀을 매달려야 가능한 일이다. 지붕가리 외에도 매년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눈에 의해 지붕 곳곳이 벗겨지는데, 그때마다 크고 작은 보수가 이어진다. 100여 채가 넘는 가옥들을 손수 돌보는 주민들. 아름다운 가옥, 그 뒤에는 이런 주민들의 숨겨진 노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시오 가옥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가시오 가옥 한 채당 소방시설 2. 화재에 대비해 일일이 집 앞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1년에도 몇 번씩 마을 주민 모두가 동원되는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였을까? 이곳의 가시오 가옥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이다. この合掌造りって非常に今も火ね建てるわけなんですけど、非常に矛盾しているっていうか、火を焚かなくちゃいけない、いわゆる長く持たせるために燻製にする防虫ね、いろんな乾燥だ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火を焚かなくちゃいけないのに火災に弱いっていう非常に矛盾したんだけど、火に対して非常に気を配っておる。 하루 4번 순번에 의해 마을을 도는 주민들. 이들의 민간신앙처럼 불을 쫓는다는 쇠막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다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인정받은 마을. 하지만 그 뒤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반듯한 고집스러움이 느껴지는 가오, 한국의 기와집. 유교적인 질서가 살아있고 자연적인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전통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자신의 조상을 섬기며 예와 격식을 갖춘다.
외부의 침략과 약탈을 막기 위해 지어진 집 중국의 토루. 밖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단절된 공간이지만 반대로 안에서 보면 집집마다 서로를 마주보고 어울릴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일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겐 대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겨움이 느껴진다. 한국, 중국, 일본 너무도 다른 세 나라의 전통 가옥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가시오 가옥 사람들, 꼿꼿한 고집을 가진 기와집 사람들, 소박하고 정겨운 토루 사람들. 바로 가옥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 집과 사람, 그리고 문화. 전통 가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집.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집이다. 아름다운 자연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예부터 한국에는 제사는 정성이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이 말처럼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수십 가지가 넘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사용하는 아궁이. 아궁이는 취사뿐 아니라 난방의 기능까지 하고 있어 한국 전통 가옥에선 무척 중요하다. 한옥집에 잠을 자면은 몸이 가벼워요. 나는 우리 집 한옥집 불때가 자면. 불때거든요. 예.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 불때가 자면 이웃 사람들 놀러도 오고 그래. 찜질방이라. 부엌 한 곳에서 불을 떼면 근처 몇 개의 방들이 따뜻해지는 한국 최초의 중앙난방 시스템. 이것이 바로 온돌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록이 남아있다는 한국의 온돌은 바닥 난방으로는 인류 최초로 본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나 모닥불과는 달리 연기가 나지 않고 열이 새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이고 우수한 난방 방식으로 손꼽힌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방바닥 밑으로 연기가 지나가서 굴뚝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뜻한 열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연 현상에서는. 그리고 뭐 불꽃도 그렇고 열기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모두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 음식.
이 또한 후손들이 직접 만든다.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은 모두 옛 조상들이 즐겨 드시던 전통 음식들. 고춧가루, 마늘 같은 강한 향신료를 쓰지 않고 음식에 진한 색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귀한 음식을 담는 제기 또한 소중히 다루는 것은 기본. 특히 놋그릇은 여러 제기 중에서도 특별하다. 이 놋그릇은 몇 년이라 그럴 것도 없이 뭐 오래 쓰죠. 수십 년 쓰죠 이거. 지금 앞으로도 이게 수십 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 대웅 몇 대를 물리는지 모르죠. 몇 대를 물리지 이거는. 제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남녀의 역할은 분명하다. 남자는 제사에 쓰이는 과일을 손질한다. 그 외 대부분의 준비는 집안의 며느리들, 여자의 몫이다. 이에부터 격조 있는 양반 가문으로 잘 알려진 학봉종가.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조선시대부터 널리 퍼졌던 유교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학봉 가문이 터를 잡고 있는 이곳 안동지방은 예로부터 한국에서도 종가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수용으로 지금 와 있는 그 나무 목재 그 자재입니다. 지붕을 받쳐주는 그런 용도로서 석가래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우리나라 그 전통에 나오는 그 적송이나 그 소나무죠. 나무와 함께 한국 전통 가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재료, 바로 황토다. 요즘 아마 황토흙 이렇게 유행이 하는데 이렇게 벽이 황토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 상당히 그런 난방 시스템이나 또 냉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름에 덥지 않고 또 겨울에 춥지 않고 이렇게 그 상당히 옛 어른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슬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그 일반 양식보다는 이 풍습에 너무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운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도 좋다 그러고 그럽니다. 기와집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기와는 원래 부의 상징이었다. 맨 처음 중국에서 도입돼 궁궐이나 큰 건물의 지붕에 덮기 시작했다는 기와. 것인데 바로 그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 연기가 구들장을 데우면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고 한면으로는 열을 충혈하면서도 방 안으로 열기를 발산해서 방 아래 부분부터 뜨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위로 쓱 열기가 상승하고 또 천정 부위 부분에서 식어지면 다시 내려와서 방바닥 부분에서 다시 가열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이 순환 원리가 자연 원리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연기에서 열기만 쏙 빼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기와집. 이 말의 의미는 집을 짓는 재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벽과 바닥은 황토로, 기둥과 문, 마루바닥, 지붕의 받침목 등 가옥의 기본 골격들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한옥 그 보수